네, 여야 국회의원들의 일단 자녀 취업 특혜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의원들의 갑의 횡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특권 의식은 과연 사라질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이양수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식 앞에서는 뭐 여야가 따로 없는 모양이죠. 아무튼 뭐 그렇죠.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입니다. 특혜 논란 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자식, 아들의 군대 문제와 딸, 아들의 취직 문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일반 형법이나 전 국민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형법보다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는 윤리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도 있고요. 특히 국회의원 신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일반인보다 더 많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예.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윤리 강령과 실천 규범이라는 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 윤리 강령과 실천 규범에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 있는 내용들을 네.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실천 규범이나 윤리 강령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국민적 어떤 공분을 사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네. 한번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튼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는 여야라서 지금 상황이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청년층한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자녀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또 그냥 로스쿨 문제를 재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 번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현재 청년 실업이 10.2% 4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금융위기 있을 때 그때 2010년도 이후에 15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알바 같은 것을 하고 있다든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쉽게 취직을 한다 그러면 청년, 소위 말해서 자칭 청년 백수라고 하는 분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요. 예. 그리고 둘째로 이제 로스쿨 문제, 사시의 부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뭐 사시 출신이다, 로스쿨 출신이다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특권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로스쿨 출신 뭐 변호사 해갖고 요즘 회사들에서 규정을 좀 바꾸고 있나 봐요. 뭐 사시 출신 뭐 변호사 경력 몇 년에서 예. 로스쿨 출신 몇 년도에서 몇 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어떤 제도라고 하든지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그거는 그 어떤 상식적인 한도 내에서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이 특혜로 이어지는 어떤 발판이나 지렛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국회의원들의 갑의 횡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처럼 비단 자녀 특혜 채용 의혹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가 과거에 있어 왔거든요. 어떤 대표적인 일들이 있었습니까? 뭐 갑질뿐만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의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예. 뭐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을 뭐 유인해서 성폭행을 했었다. 뭐 물론 나중에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이죠. 윤명희 의원인데 비례대표입니다. 그 원래 RPC라고 하는 쌀과 관련된 쌀 가공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돼 있는데 예. 사실 그 본인이 아무리 그 백지 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런 관련 상임위에 유관 상임위에 배정된 거 이런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의 이름이 적힌 쌀을 그렇게 판매한다면 마트나 이런 데에서 국회의원 이름이 박힌 쌀을 맨 앞에 잘 팔린 데 놔둬야 되는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야당의 유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딸이 동네에서 바바리맨한테
좀 그 어떤 그 돌발적인 어떤 그 당황스러운 사태에 직면하니까 파출소에 와서 신고를 한 건 좋은데 네. 직접 수사 지휘를 한 건 수사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지적받아야 마땅한 일이고요.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경위를 폭행해서 뺨을 때려서 문제가 됐었죠.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잘 알다시피 야당의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리기사분한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갑질하면서 또 폭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중요한 것은 처벌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자꾸 재발되는 것이고요. 네.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에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왜 처벌이 되지 않는지는 저희가 조금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이런 갑질 문제가 지자체나 지방의원 그리고 보좌진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드러난 게 없어서 그렇지 더 심하고 노골적이라는데 혹시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그 예. 산하 기관이라든지 상대 공무원들한테는 완벽한 갑이죠. 거기에 대해서 갑질을 많이 하는데 예. 더 나아가서 지방의 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분들 공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례식장, 모 국회의원의 장례식장에 와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네. 한 분이 온 분이 저분은 어느 상조 회사에서 나온 분이길래 저렇게 열심히 합니까? 예. 라고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지방 의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 의원은 그 뭐 인사만 하고 가서 자기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한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 예. 그럼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책도 또 많이 사줘야 되는.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다는 아니지만 네.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보좌관들은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부터는 을이고요. 예. 또 산하 기관으로부터는 또 갑인 위치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경우에는 갑질도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본인이 갑질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좌관들도 국회의원과 똑같은 윤리 규범이나 율진 실천 강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보좌관들이 갑의 횡포를 벌이는 그런 사례들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보좌관들이 갑의 횡포를 벌이는 사례는 뭐 이제 뭐 특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취업 민원 부탁이라든지 뭐 언론에 공개된 거로 봐서는 취업 관련해서 이제 시험 본 사람에 대해서 그 회사에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떨어지고 네. 나니까 그 다음에 3년치 취업 관련한 서류 일치를 제출하라 이런 자료 요구가 왔다는 걸로 봐서는 예. 분명한 갑질이겠죠.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대다수의 그 보좌관들이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 이런 갑질을 먼저 배운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처벌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그 갑질이 이런 횡포들이 이어지는 건 뭐 의원들의 개개인적인 어떤 특권 의식도 물론 문제겠습니다만 짚어주신 대로 처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선진국의 그 일부에 보면은 그 의원들끼리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예. 다른 의원을 동물에 비유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세죠. 예. 우리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면 예. 그런다면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겸임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윤리특위를 하고 있는데 네.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징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징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 지금 19대만 해도 한 24건의 그 징계 요구안이 올라왔지만 예. 단 한 건도 통과 안 됐고요. 자료를 좀 보면 15대는 55건이 총 올라왔어요. 4년 동안에. 네. 단 한 건도 처리 안 됐습니다. 15대는 15대 때는 한 건 처리됐어요. 55건 중에. 예, 예. 16대 때는 16건이 올라왔는데 단 한 건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윤리 규정을 위반한 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들어와도 처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예. 그럼 왜 이럴까요? 윤리특위위원들이 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현재로는 강령이나 규범으로 되어 있는 이 윤리 규정이나 윤리 그 실천 규범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강령이나 뭐 실천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그걸 어기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고 네. 의원직을 직무 정지시킬 수도 있고 한명숙 의원 같은 경우에 5년 2개월 동안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임기 4년 중에 3년을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다 했습니다. 예. 사실 1심이든 2심이든 유죄가 나왔을 때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죠. 예. 그런 것들을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나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되게 만들든지 외부 인사를 들여와서. 외부 인사, 민간인들을 들여와서 국회의원들을 감시 감독하게 하든지 예. 그러면 동업자 의식의 발로라는 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니면 전원을 특별위원회로 만들든지 예. 법상 국회 내에 국회의원이 아닌 특위를 둘 수 없다 그러면 아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현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권고만 할 수 있어요. 건의만 할 수 있고 네. 심사 자문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아예 특별위원회에서 거기서 그 배심원 제도처럼 네. 그 사람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면 예.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게 손을 못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강력한 윤리특위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네.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여기 위원들은 혹시 누가 추천하고 누가 선임합니까? 그것도 역시 국회의원들이 추천하고 국회의원들이 추천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 뭐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예. 당 차원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저는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존의 윤리위원회를 예. 좀 더 강화해서 윤리심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이라 재판정 같이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윤리심판원으로 만들었지만 이번에 보십시오. 결국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세작 발언했던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처벌이 결국 그냥 당원 자격 직무정지 6개월 정도 예.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회부된 사람이 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네. 당 주류 실세라 그러면 윤리심판원에 있는 의원들이 실세 의원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위원회라든가 윤리심판원처럼 이렇게 각 당에서 두고 있는 데에다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예. 그거는 국민들이 열심히 지켜보고 있으면 아마 센 판결이 나오고요. 네. 국민들이 안 지켜보면 언제 또 다시 약한 판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심한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예. 나를 출당 또는 의원직 박탈 또는 권고 그런 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예. 탈당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윤리위원회에서는 심한 판결 낼 것 같으면 내가 개인 의원으로서 난 탈당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아무 유명무실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것은 반드시 국회윤리특위를 통해서 네. 아주 공고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탈당하는 사례를 지금 짚어주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네. 조용해지면 다시 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럼 받아줍니까?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의원 한석 한석이 중요합니다. 자, YS가 뭐라 그랬나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수로 하는 거다라는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 결국 과반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해야 법안 표결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책을 여당이든 야당 한 당이 끌어갈 수 있는데 예. 한두 석, 두세 석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인데 과거에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 입당을 시켜서 우리 편의 머릿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재발되기 때문에 예. 윤리특위의 어떤 그 위상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위를 좀 더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양수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